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팀의 업무 방식에 자동화와 AI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그 아주 현실적인 청사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뭐 거창하고 복잡한 계획 말고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자,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해 볼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 철학이고요. 자동화 도입이라는 게 거대한 숙제가 아니라 충분히 해볼 만한 목표로 만들어주는 거의 주문 같은 말이에요. 큰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작지만 확실한 성공부터 챙기는 거죠. 왜 이렇게 작은 성공을 강조하는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이제 처음부터 추진력을 만들고 팀원들의 마음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사실 많은 자동화 프로젝트들이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작은 성공에 집중하면 팀원들이 바로 느끼는 거죠. 어? 이거 하니까 진짜 일이 편해지네? 바로 그 경험들이 모여서 더 큰 변화를 만드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팀이든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실용적인 4단계 계획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따라갈 전체 로드맵입니다. 굉장히 명확하죠? 맨날 반복하는 일을 찾아내고 그걸 해결할 자동화를 설계하고 거기에 AI를 더해서 좀 더 똑똑하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작게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단계부터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 모든 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죠. 우리 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가성비 좋은 자동화 대상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것들이죠. 매주 혹은 매일같이 비슷한 양식으로 만드는 보고서들, 또 현장에서 손으로 일일이 쓰는 점검 기록이나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발주 같은 업무요. 지금 여러분 팀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반복적인 일들이 보이나요? 바로 그게 우리의 첫 번째 타겟입니다. 자, 반복 업무를 찾았다면 이제 해결책을 그릴 차례입니다. 이 지루한 작업을 어떻게 하면 기계한테 맡길 수 있을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RPA 같은 기술이 나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엑셀 파일 열어서 데이터 복사하고 그걸 또 이메일에 붙여 넣어서 보내는 일이 있다? 이 모든 클릭과 타이핑을 소프트웨어 로봇이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대신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 작업을 자동화할 수도 있고 아예 업무 흐름 전체를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자동화 시스템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시간이에요. 바로 인공지능, AI를 더해서 훨씬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 쏟아지는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AI가 단 몇 줄로 핵심만 요약해 준다거나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AI가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수준을 넘어서 일의 퀄리티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가 설계한 이 멋진 해결책을 바로 실전에 투입하기 전에 작은 규모로 먼저 테스트해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걸 우리가 개념증명, 즉 POC라고 부릅니다. 처음부터 회사 전체에 자, 이제부터 다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대신 가장 효과를 볼 것 같은 특정 팀이나 부서에 먼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 사례가 나오면 다른 부서로 퍼져나가는 건 훨씬 쉬워지겠죠? 결국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작은 성공 전략을 완성하는 그림인 겁니다. 좋습니다. 계획은 완벽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프로젝트가 진짜 성공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좀 좋아진 것 같아? 이런 느낌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성공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물이 나왔고 또 핵심 성과 지표, 즉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우리 손에 딱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업무들을 자동화했는지에 대한 목록, 각각의 자동화 시나리오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시범 적용 결과는 어땠는지에 대한 명확한 보고서,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핵심 목표입니다. 바로 30%.
자동화된 업무에 들어가던 직원들의 시간을 최소 30%는 줄여주자는 거죠. 이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팀원들에게 시간을 돌려줘서 그들이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더 과감하죠. 50%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찾아냈던 그 반복 업무들 중에 절반 이상을 자동화하자는 거예요. 이 두 숫자가 바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는 셈이죠. 자, 지금까지 4단계 청사진부터 성공을 측정하는 방법까지 쫙 훑어봤습니다. 근데요, 이 모든 기술과 계획을 다 떠나서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포인트가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도입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도대체 뭐가 빠지면 이 모든 게 다 소용없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변화가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요, 기술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바로 사람이라는 거죠. 현장에서 매일 일하는 우리 팀원들이 직접 그 변화를 느끼고 와, 진짜 편해졌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의 진짜 목적은 우리 팀원들의 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현장의 긍정적인 체감. 그것이야말로 모든 자동화 프로젝트를 진짜 성공으로 이끄는 마지막 열쇠입니다.